수학이 되게 쉬운 거야. 저번 시간에 구조조건에 관해서 했었으니까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미분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이게 원함수라고 하고, 원함수, 원래 함수라는 뜻이야. 원함수고 이걸 도함수라고 불러요. 맞아.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원래 함수가 3차 함수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미분계수가 뭐냐면 x는 a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 아니?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요. 순간 변화율. 이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미분계수라는 정의를 어떻게 지금 총정리하는 거야. 미분계수를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a겠네. a 플러스 h 빼기 fa라고 두면 어떤 짓을 한 거냐면 여기에 a 플러스 h라는 어떤 x값이 있었다고 쳐보자고. 요점의 좌표가 있겠죠. 요점의 좌표는 a 플러스 h, fa 플러스 h고 그 다음 요점의 좌표는 a, fa일 거예요. 그죠? 이 두 점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잡을 수 있겠지. 그게 얘지. 왜요? a 플러스 h에서 a를 뺀 게 x 변화량이고 얘 fa 플러스 h에서 fa를 뺀 게 y 변화량이겠죠. 근데 이거는 얘가 날아가니까 이 친구가 기울기였는데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점이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a라는 점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점에서의 기울기처럼 눈에 보일 거고 우리는 이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실제로 같은 건 아니죠. 우리는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궁금한 건데 쉽게 말해서 이 점에서의 변화되고 있는 양이 궁금한 건데 한 점에서는 구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으니까. 왜? 변화라는 거는 두 점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 점에서 보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미의 a 플러스 h라는 점을 잡아가지고 얘를 이동시켰는데 솔직히 말하면 엄청 가까이 있는 건 맞지만 한 점인 건 아니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약속을 때린 거지. 맞아요? 네가 저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그때 기호를 뭐라 그래? f'a라고 쓰고 너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매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한 거냐면 이거 다 쓰고 가자. 자, 임의의 점 x에서 임의의 점 x 똑같은 짓을 하는 거지. 여기에 x 플러스 h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fx 플러스 h에서 fx 빼고 h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너가면 이 x에서의 미분계수인 거지? 근데 이 x라는 게 지금 숫자예요? 임의의 문자예요? 임의의 문자니까 너는 f'x라고 될 것인데 이 x가 뭐예요? 임의의 점에서의 미분계수 맞으신 거잖아. 그럼 얘는 이식 여기서 이식을 구할 수 있다면 이식은 임의의 점 x에서의 미분계수를 갖고 있는 함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도함수 라고 부르는 거죠. 괜찮나요? 도함수 부르는 거야. 이걸 우리는 요 fs에서 도함수를 구할 때 요 fx를 요 형태로 바꾸는 거를 우리는 미분한다라고 부르긴 하는데 실제로 미분한다라는 거는 정확한 표현은 미분계수를 구한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하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의어처럼 쓰는 거죠. 사실은 진짜는 미분이 뭐라고요? 미분계수를 구한다가 이제 미분이에요. 미분을 해라 라는 얘기는 미분계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fx를 f'x로 바꾸는 걸 미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fx를 도함수로 바꾸면 이 x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동의어처럼 사용한다는 거. 알겠지? 괜찮아요? 이거 미분한다고 한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이었단 말이지. 그지? 그럼 부정적분은 뭐냐? 부정적분은 원래 있던 건데 이름을 나중에 붙인 거예요. 부정적분은 뭐냐면 이거. 자, 우리가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fx라고 정의하면 다항 함수니까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현우야 불러줘라. 3x 제곱 2. 플러스 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 우리 미분한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분은 뭐냐면 이런 거지. 이 친구를 얘를 미분했던 얘가 된 거잖아, 그죠? 맞나요? 네. 그러면 얘를 지워버리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야, 얘는 도함수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지. 미분에서 3x제곱 플러스 2가 나오려면 이 원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를 물어보는 기호가 요렇게 생긴 거지. 야,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야. 뜻이 뭐라고요? 야, 누구를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 나오니? 라는 기호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누가 될 거냐면 얘 되려면 x 세제곱이 있어야 3 내려오고 제곱돼서 얘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가 있다는 거는 2x가 있었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근데 우리 예측을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아까 전에 있었는데 없던,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상수항을 알 수가 없어. 왜요? 상수항은 제거되는 거잖아.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상수항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상수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하나 쓰는데 여기에 뭐를 써요? C를 써주는 거야. 그리고 얘 이름 붙여줬죠. 뭐라고? 적분 상수라고 붙여줍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상수는 몰라서 뭐든 있었겠지 뭐 라는 의미입니다. 상수는 모르니까 뭐가 있었겠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예요. 이 기호의 의미는 이 친구의 상수를 알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상수가 있었을 겁니다 라고 그냥 붙여놓은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요렇게 가는 작업을 부정적분 이라고 불러요. 괜찮나요? 이해했나요? 필기해서 적어보세요. 나 이거 갖고 오면 안 돼. 계산이 돼 있는데 진짜 간단해서 뭐 사실 좀 웃겨요. 자,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어떤 친구를 미분했더니 x의 n제곱이었대. 얘는 뭘까 이거예요. 일단은 천천히 생각해보는 거야. 차수가 몇 차예요? 얘? n차죠. 그러면은 미분하면 차수가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얘 몇 차였을까? x n 플러스 1차죠. 차수가 내려오는 거니까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 미분하면은 뭐가 내려와요? 지수가 내려오지. 그런데 지수가 내려오면 얘랑 모양이 달라지잖아. 맞아요? 그럼 모양이 같게끔 만들려면 얘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으면 이 지수가 내려오면 1돼서 없어지잖아. 그리고 얘만 남았겠지. 괜찮나요? 예를 들면 x에 4분의 1 x 4제곱이 있다고 쳐봐요. 얘를 미분하면 x 세제곱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수가 내려와요. 곱해주면 1 되죠? 지수 1 빼는 거니까 3차가 되죠. 마음에 들어요? 요거.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요렇게 쓸 거야. 인테그랄이라고 읽는다 해서 인테그랄 x n제곱 dx 그러니까 dx로 읽으시면 돼요. 인테그랄 x n제곱 dx는 얘는 n 플러스 1분의 1 x n 플러스 1제곱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적분상수 C 이해되시오?
괜찮아?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뜻이 뭐라고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요. 이런 기호예요. 이해했죠? 요 뜻은 뭐예요?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돼요? 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죠? 누구를 이 기호 뜻이 뭐라고? 누구를 미분하면 xn제곱이 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밑에 아마 인테그랄 성질이 있을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연산을 하려면 필요한 작업들이에요. 이게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는 사실은 미정국에서 안 배워요. 왜 덧셈 뺄셈이 이렇게 되는 건지. 근데 여러분들은 미리 살짝 스포를 하자면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근데 이제 요거 갑자기 이상한 걸 내가 쓸 건데 이상한 건 아니고 아는 건데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한번 봐봐요. 시그마라는 친구는 두 수열의 합이 있으면 쪼개 쓸 수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두 수열의 곱에 관해서 내가 언급한 적이 있던가? 이건 없죠? 이건 쪼갤 수가 없어요. 불가. 이해했어요? 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덧셈 뺄셈만 되는 거예요. 곱셈에서는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인테그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그마를 그죠? 이건 미적분 2를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약간 예고편인데 저는 미적분 2 안 할 건데요. 그냥 흘러 들으세요. 자, 이 인테그랄이라는 게 사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입니다. 인테그랄이 이거예요. 역할이. 그러니까 누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그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뺄셈에서만 분배가 가능하고 곱셈에서 분배가 안 돼요. 알죠? 이게 왜 그래요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분구조법이라고 미적분 2에서 배웁니다. 지금 이거 몰라도 됩니까? 네, 몰라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죠? 그냥 지금은 증명할 수 없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저거 왜 저거 되는지. 알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슬프게도 말이죠. 미분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걸 다 증명하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미 시그마도 다 알고 있고 그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학자들한테 뉴턴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증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실제 미적분학을 보면요. 뭐냐면 근데 이제 우리는 순서를 약간 뒤바꿔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증명 안 돼요. 알겠죠? 알겠음? 옛날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극한의 성질 있죠. 그것도 내가 증명 안 하면 했잖아요. 그게 왜 그래? 거기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시절 이게 미적분학이라는 거를 세상에 발표할 때 그때 이미 증명을 하면서 진행했던 건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하는 거다. 이해를.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만 좀 해줄게요. 몰라도 된다고 했어, 아까 전에 그거. 자, 인테그랄 안에 있는 상수 있잖아요. 함수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바깥으로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떠올릴 때 못 떠올리면 편하다고. 시그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살짝 언급을 한 거예요. 시그마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알죠? 자, 인테그랄 fx 뿔마 dx는요. gx. 그러면은 얘가 뿔마로 바깥으로 나가면 아유, 시그마를 보냈어. 얘를 따로따로 써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했나요? 약간 시그마처럼 받아들이니까 너무 익숙하죠?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배워요? 이것 때문에 그래. 잘 봐. 우리가 이런 걸 시키고 싶은 거지.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근데 우리가 이 전체를 거꾸로 생각하는 걸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 얘기야 얘를 쪼개 생각할 거야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해도 되겠네. 괜찮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5분의 1 x 5제곱이 됐겠죠. 적분함수 C가 나왔겠잖아. 여기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해도 되잖아. 자 다음 3의 이 친구예요. 3분의 1 x제곱 맞나요? x제곱. 그럼 이 친구는요. 얘들아 누굴 미분하면 1 나와? x. 그 다음에 적분상수 유도 C 나왔을 거고 유도 C 나왔을 거고 유 C 나왔겠죠? 근데 어차피 그 C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면 다 더해도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뭐. C는 한 번만 써주면 된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하나씩 연산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괴롭히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알겠죠? 하나씩 해 이런 얘기야. 하나씩 해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우리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야. 하나씩 하라는 의미에 하나씩 해. 하나 따로따로 해 이런 얘기예요. 마치 미분했을 때처럼. 이해했나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래 해보자. 일단은 오해 소지를 좀 없애줄게요. 확인해야 돼 이거는.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죠? 우리가 이거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 F합성 GX의 미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 맞나요? 그럼 얘가 F' GX 근데 여기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했었죠. 이걸 우리는 속미분 이라고 불렀습니다. 얘를 뒤에 G'X를 해서 곱해주는 거였어요. 증명사 끝났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안에가 1차식일 수 있잖아. 맞아요? 안에가 1차식일 수 있죠. 그럼 얘는 F' AX 플러스 B에 안에 있는 거 한번 미분하면 A가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A가 나오는 걸 우리는 이 친구의 미분이라고 불렀었다고. 괜찮나요? 그럼 이런 원리로 간다면 AX 플러스 B에 5제곱이 있었다고 칩시다. 얘를 미분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X처럼 생각해서 미분하는 거야. 5 곱하기 AX 플러스 B에 4제곱이 됐으면 얘를 그냥 X처럼 생각해서 미분한 거 맞죠? 근데 이 안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속미분을 해야 한다고요. 이해했나요? 이거랑 똑같은 구조 맞죠 이거? 똑같은 구조 맞아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n으로 바꾸면 이렇게 됐겠죠. 괜찮나요?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우리의 숙제는 이거예요. 어떤 걸 미분했더니 ax 플러스 b에 n제곱이 나왔대요. 이해했죠?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거예요.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여기가 얘가 n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제곱이었을 거야. 맞아요? 근데 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해 볼게요. n 플러스 1 내려오고 ax 플러스 b에서 얘 만들어지고 a가 곱해져야 해. 맞아요? 모양이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같아지냐면 요 친구가 얘가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미리 줘. 이렇게 말이죠. 이제 이 친구를 미분하면
이 친구는 어차피 상수니까 아무 영향을 안 받죠. 이 친구 얘 n 플러스 1 내려오고요. n제곱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튀어나오겠죠, 성미분으로. 맞아요? 그럼 얘가 앞에 a가 있을 테니까 싹 날아가면서 얘만 남겠지. 계산의 결론. ax 인테그랄 ax 플러스 b의 n제곱은 dx. 잘 들어. a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씁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야? 차수 내려가는 건 우리 이미 처음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런데 누가 추가된 거야? 속미분을 제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괜찮네? 난 적어놔봐 이거. 단계별로 보여준 거야, 단계별로. 혹시 히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추워. 그거에 관한 설명이에요. 속미분 제곱. 오른쪽 것만 적어도 되는 거예요? 응? 오른쪽 것만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 앞에는 복습이. 근데 다 적어도 좋지. 다 적어도 좋지 당연히. 너 이거 모르잖아. 알아요? 알아요? 근데 왜 고민을 해요? 네? 적을지 말지를 고민을 해. 아는데. 있으니까. 나 적은 거야? 네. 뭐. 요거 내가 한 번도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적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적어 그냥.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2시라.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아니 나 마라탕 먹어봤지. 근데 안 좋아해서 그렇지. 안 맛있어. 속미분 제거로 쓴 거야. 제거. 네. 다 썼어요. 썼어요. 써. 넘어가세요. 전에. 자,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지워되죠? 네. 여기서 적분을 할 때 있잖아요, 얘들아. 응? 적분을 할 때, 분율분할 때요. F에
AS 플러스 B 1차식이 합성되어 있는 상태 적분은 A분의 1 라지 F AS 플러스 B 플러스 라지 C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방금 나온 게 그거였어요. 이거였어요. 그죠? 맞아요? 요건 되는데 여기에 1차식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이런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맞아요? 이 친구 조금 불가해요 지금. 자, 수식 생각해볼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를 들면 뭐 제일 간단한 형태가 얘니까 얘를 알려주는 건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얘를 미분했더니 얘가 됐다는 거지 얘들아. 그럼 얘가 n 플러스 1차였을 거야. 맞아요? 그럼 얘가 나오니까 없애주려면 얘가 튀어나왔어야 미분했을 때 없어지겠죠. 근데 얘 속미분하는 거야. 속미분하는 거야. 2ax 플러스 b죠. 맞아요? 그 이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미분하면 얘 나와? 자, 이거 기억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기억나죠 이거? 얘 x에 관한 식이죠. 얘가 안 나와. 왜요? 누구 때문에 그래? 얘가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뭐이기 때문에 그래?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얘도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맞아요? 그 얘를 미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조로 가요. 맞아요? 그럼 얘는 풀 수가 없는 구조야. 알겠죠? 이해했지? 그럼 얘는 왜 아까 전에 얘는 왜 됐어요? 얘를 똑같이 할 건데 얘가 얼마야? 얘 미분하면 얼마야? 아니 여기 뒤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나오잖아. 왜 아까 전에 어디였어? 얘? 자 봐봐. 얘 있잖아. 왜 여기 뒤에 A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A분의 1 날려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날려주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가 뒤에 A 있다고 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할 때 얘가 뭐가 돼요? 0이 되지. 그러니까 식을 날려버린 거야. 그쪽 식을 싹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X에 관한 식이 들어오면 그 미분한 것조차도 또 전개를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다룰 수 없는 형태가 돼요. 계속 증식해 식이 계속 늘어. 걔를 없애려고 하다 뭐를 추가하면은 걔가 미분이 돼. 그럼 걔가 뭐가 나와. 그것도 걔를 없애려면 또 뭘 다시 추가해. 그럼 걔가 또 미분이 돼. 증식을 해 식이 이렇게.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와. 이해했죠? 그래서 잘 들어. 아예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모든 합성함수의 적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되게 스페셜하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되게 스페셜한 형태예요. 알겠죠? 이해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스페셜하니까. 그럼 자자자자. 아까 여기 방금 받은 거 있죠? 그것도 있죠? 그것도 미적분 2에 나온 거야. 여기 위에 있던 거. 그건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얘예요. 이거밖에 안 나와. 알겠죠? 이거 말고는 현재 우리가 다루기 좀 어려워. 알겠나요? 나중에 미적분 2를 가면 요거까지 배운다고요. 이것까진 배워 얘들아. 이것까진 배워. 그때 가면 이건 배운다. 이렇게 배워요. 이건 몰라도 된다고 근데 이건 미적분 2 거니까 지금 안 가르치잖아. 맞아요? 몰라도 돼 이거. 근데 얘는 알아야 돼. 얘는 낼 거니까. 이건 지금 충분히 여러분 레벨에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신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정도는 할 줄 아셔야 한다고요. 근데 이거 갖다는 건 알겠죠? 자,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돼요. 프리트도 돼. 몰라도 돼. 여기 하나 좀 풀어볼까? 뭐, 이거 위에 너무 쉽고 뭐가 먼저
자, 넘어가 보죠. 해보자. 자, 갑니다. 이거를 지금은 얘들아 구조를 보여주는 거니까 구조를 같이 봐보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상관없고요. 괜찮나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부호는 나중에 붙여주면 된다는 의미라는 거 알겠어요? 부호 나중에 붙이면 돼. 상수도 나중에 붙이면 돼. 는 얘기예요. 얘 적분하면 뭐예요? 4분의 1 x 4제곱. 얘는 2분의 1 x 제곱. 맞나요? 이 친구는 x. 마지막에 뭐 붙여요? c. 괜찮나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얘기하는데 상수와 부호는 마지막에 붙여도 돼. 이런 얘기야. 알겠죠? 상수와 부호는 마지막에 붙여도 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부정적분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 위에 거 나중에 생략할 거야. 바로 쓸 건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다고. 어. 자, 풀게. 도함수를 줬어요. 이걸 보고 얘를 찾으래요. 이해했나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요? 부정적분 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이거 부정적분하면 fs 나와? 아니요. fs랑 똑같이 1차식까지 똑같은데 1차 항까지 똑같은데 상수항은 다르겠죠. 맞아요? 어찌되건 구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세제곱 빼기 2x제곱은 이제 알겠죠? 맞나요? 얘가 3 곱하기 3분의 1 x세제곱이고 얘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 x제곱 될 거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맞아요? 부정적분하면 맞나요? 근데 적분상수 c가 붙었겠죠. 맞나요? 근데 이 c에 대한 정보를 흘린 거야. 어떻게 해요? f1이 얼마였대? 근데 얘가 이미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c가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별로. 그래서 fx는 이런 거예요. x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0이니까 안 쓸게요. 이해했어요? 물어보는 게 뭐야? f? 3은 얼마니? 물어보는 거니까 27 빼기 18이니까 얼마입니까? 9였다. 이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fx를 정확하게 구하려면 정보 하나를 흘려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야만 적분상수 c를 고정할 수 있고. 이해했죠? 저 정보는 적분상수 c를 고정하기 위한 정보예요. 어떡하나. 친구는 왜 안 와요? 누구요? 태양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그렇대. 헐. 몸이 계속 안 좋니?로 보내야 되는데 니은 위가 지으시거든요. 몸이 안 좋지? 오해했겠는데?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읽은 것 같은데 못한대. 하라고 보내세요. 아 그 이상하잖아. 얘들아 그 이상하잖아. 야 위에 건 못하라 이거 이상하잖아.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란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도함수가 이거였단 얘기지? 그럼 위에 거랑 우리가 똑같아요. 어떤 건지 알겠죠? 자, 요거 배울게요. 필수 9번.
풀다가 막힐 법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필수 8도 한번 해볼까? 필수 8부터 하자. 별표도 9번 하나 치고 싶어. 이 그렇게 대빵만하게 치려면은 이씨. 작게 해 작게. 글씨 쓸 공간 남겨놔야 될 거냐. 자, 인테그랄 fx dx를 하면 라지 fx 플러스 c가 나옵니다 라는 말을 글로 쓰면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할 때 위에 말이랑 아래 말은 같은 말. 이 친구가 이 친구의 부정적분 중 하나인 건 맞죠? 맞아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지? 근데 이 라지 fx가 다를 만족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게 항등식이야 라는 정보를 준 거야. 이해했어? 이게 항등식이라는 뜻이야.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생략된 거예요? 모든 실수에 성립해 라는 얘기를 생략한 거야. 자, 미분. 얘 미분하면 뭐 나와? fx 나오겠죠? 다시 이 뜻이 뭐라고? 미분하면 fx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분을 하면 fx 나오겠죠? 자, 얘를 미분한다. 곱미분이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괜찮나요? 죽여. 넘겨. 그럼 f'x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였겠죠? 네. 양변에 x를 나누고 싶잖아. 맞아요? 근데 x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0이기만 하면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x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돼. 0은 0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 맞아요? x가 0이면 왜?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오케이. 그러면 양변 x로 나눌 때는 사실 0에선 정의가 안 된 거야. 이해했죠? 다만 얘가 뭐라는 걸 줬냐면 다항함수를 줬어요. 이해했어요? 잘 봐봐. 얘가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이 친구 다항함수의 도함수일 거야. 여기서 정의가 안 된다는 거는 잘 들어봐. 모른다는 거야. 이 표를 잘 들어봐. 내가 x를 안 썼잖아. 근데 얘가 0이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0이 아니라고 썼잖아. 근데 이 fx가 뭐해? 얘가 뭐라고요? 다항함수잖아. 그럼 얘를 미분한 것도 뭐야? 다항함수겠지.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지. 그럼 요 0일 때 정의가 안 된다는 게 뭔 소리냐면 0일 때를 몰라요예요. 그죠? 0일 때는 모르고 나머지는 이래요. 이런 얘기잖아. 근데 얘가 이미 뭔 걸 알아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겠지. 그러면은 얘가 갑자기 단독적으로 0일 때 다른 게 나올 리는 없겠지. 그래서 이거를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봐도 돼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했지? 얘 실수 전체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제 x로 나눌 때 원래 안 되는데, 그죠? 원래 안 되는 건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이렇습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 거야. 그럼 얘 찾았어. 자, 그럼 뭐 할 거야? fx 찾아야지. 접근해 주세요. 6 곱하기 2분의 x제곱 빼기 2x 플러스 c 맞나요? 그럼 이 정리하면 되고 있는 거야? 그래. 정보를 줬겠지 뭐. 0 넣었을 때 얼마래요? 0 넣었을 때 4. 미안해요. 여기서 봐서 4였어. 미안해. 여기서 봐서 4로 보였어. 있다. 뭐는 구할 수 있다. fx는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했나? 좋아, 출발. 자, 여기서 이 멘트를 잘 들으세요. 아이들 잘 가져가야 돼 이거.
도함수를 통해서 fx를 구해봅시다. 이해했나요? 얘는 2x 제곱 플러스 c가 붙었겠지. 근데 얘들아 위에 있는 c랑 아래에 있는 c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다 다른 적분을 했는데 같겠니? 그죠? 다르겠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친구도 적분을 하면 얘가 x 제곱 되죠? 근데 플러스 c 2였을 거예요. 괜찮네? 그런데 자 우리 C1과 C2를 둘 다 구해야 해요. 첫 번째 정보 뭐래요? 그럼 여기에 1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어때야 돼? 그래 일단 같아야 돼. 1을 넣읍시다. 2 더하기 C1은 여기 1 넣으면 1 더하기 C2랑 어떻다? 같다. 첫 번째 C2. 그 다음에 뭘 줬어요? 2 고 다음에 뭐예요? F2가 얼마였다? 그럼 2는 여기다 1번에 넣어야 돼? 2번에 넣어야 돼? 1번. 왜요? x가 1보다 큰 거 여기다 넣으라는 거잖아. 1보다 작은 거 여기다 넣으라는 거고 맞아요? 그럼 1보다 큰 거니까 여기다 넣으면 형이야. 중요한 거지. 왜 위에 넣는다고? 1보다 큰 거예요. 뭘까요? 뭐가 1보다 커요? 마이너스 조용히 해. 마이너스 1보다 왜 멍청아. 2를 넣을 거라고. x에 2를 넣을 건데 x 1보다 큰 거 여기다 넣으라 했다고. 이제 들어 이씨. 하품하지 말고 죽여버려 이씨. 2 넣어 빨리 이거 불러. 8. 플러스 C1이 얼마 돼요? 5. 아 C1 얼마야? 4. 그러면 여기 넣으면 C2 얼마야? 시원은 맞았는데. 3으로 봤어요. 씨 대신. 자 그러면은 C1 나오면 C2 나오죠? 그럼 함수 전체가 나왔지? 그럼 F 마이너스 있는 여기 넣어야 되는 거지? 넣으면은 나오겠지 답이. 괜찮나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데 적분했어. 그죠? 미분이 불가능한데 적분한 거다. 범위에서 미분이 불가능해도 그 특정 범위가 미분이 가능하면 적분이 가능해요. 알겠죠? 이 범위에서 적분을 때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함수에서는 미분 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연속이죠. 연속이라고. 넌 이게 미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됐어요? 왜 안 돼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뭔데요? 연속이다. 아니야! 좌미분계수랑 누구랑 미분계수가 어때야 된다고. 그래. 근데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뭔데? 미분에서 뭐냐면 기울기요. 누구의? 그거요. 2개 해가지고 아니야.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야지. 왼수야. 그렇죠.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점 조용히 해. 자, 그 왼쪽에 있는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기했지. 이 친구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생겼겠죠. 둘이 어때? 달라요. 그래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해서 연속기를 할지라도 이거 뭐 아무것도 몰라 이게 죽으라고 씨. 알아요. 이제 모른다는 것을 네. 좋았죠. 10번을 풀어볼 건데 이거 말장난 문제거든요. 안 쓰고 있었어요. 이거 말장난 문제인데 자 이거 내가 문장으로 읊을 테니까 잘 들어. 미분에서 얘가 되는 친구 중에 하나를 fs라고 할게. 이해했음? 또는 이 친구의 부정분적분 중 하나를 fx라고 할게. 인정?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fx라고 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 기호가 지금.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얘 미분하면 뭐 나와요? 미분하면 뭐 나와? 뭐 나오냐고? 내 말 들었어? 네. 내가 뭐랬는데?
적분 하면 나오는 것 중 하나야. 맞아요.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고. 그렇지. 적어하지 말고 읽어. 네. 읽어주세요. 이 미분하면 뭐야? 저 앞에 거가 기호가 이름이 뭐였죠? 얘 미분했다니까. 아니 저거 X 마이너스. 아니 그러니까 얘 미분했다고 선생님아. 너 지금 왜 애들이 묻는지 모르지? 얘 미분했다고. 근데 이걸 왜 읽어? 그래요? 너 이해한 거 맞아? 아. 얘 미분하면 뭐야? 모르겠네요. 아이씨. 얘가 나오겠지 얘가. 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긴 뭘 알아 네가. 얘 미분하면 뭐라고 얘 빨리 읽으라고 해. 미분하면 뭐 나와? X 마이너스 3. 그래.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얘가 F'S라는 얘기죠? 그래요. 이거는 딱 봐도 무슨 형태야? 아이 그러면 안 돼. 미분계수 비슷하긴 한데 미분계수로 그러면 안 돼. 왜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꼴은 아닌데. 아휴, 힘들어.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들었죠? 그럼 얘를 미분계수처럼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거 뭐라고 그러면 되냐면 미분계수라고 그러면 안 되고 미분계수 꼴 이렇게 불러야 돼요. 미분계수 꼴입니다. 좋아요. 그럼 얘에서 얘 빼는 게 분모에 있어야 돼. 얘에서 빼면 뭐예요? 2h지. 근데 분모에 뭐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2를 만들어주고 바깥에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미분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h가 0으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요? 그럼 얘는 F'인 거예요. 거기에 몇 배를 하래요? 2배. 이게 답인데 F'에서는 이미 나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두지 말고 이거 곱셈공식이잖아. 써야지. 괜찮죠? 그 2 넣으래요. 뭐 나오겠지 뭐. 넘어가요. 엄마 잘 갔죠 이거? 앞에 있는 미분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 미분은 연변산이니까 미분 개념이 안 나올 순 없어. 그죠? 미분 연변산이잖아요. 뭐 네. 이해했어? 넘어가죠.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핵심이야. 나 얘네 진짜 극혐이에요. 진짜. 얘네 왜 짜증나냐면 정적분 정의를 넓이로 안 갔었어요. 이 교육과정 전에서 수투에서 그때 그거를 바꿨을 때 내가 그랬거든. 이거 넓이로 가야 되는데 이 새끼들 이분들이 이거 넓이로 다 제끼고 수식으로만 갔다고. 이거 분명 문제 생길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그 미적분 2를 할 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특정 부분이.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다시 설명했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도 야이씨 일을 2번 하게 만든다고 결밖에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다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교육과정 애들 그 전 애들은 이렇게 배웠어. 전전 교육과정 애들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넓이로. 전전이면 어디냐면 2015년도 이하. 어? 7살. 그러니까 그때 걔네들은 이렇게 배웠어. 근데 2015년 교육과정 개편되고 나서 그 뒤에 올라온 애들은 다르게 배웠다니까. 언제까지? 2025년도까지. 정신병자들이에요. 이걸 왜 자꾸 바꾸는 거야? 아니 수학을 가르치는 기법은 그러니까 수학의 교육과정에서 과목을 왔다 갔다 하거나 특정 부분을 안 가르쳐야지. 이건 가능해도 교육하는 방식을 바꾸면 안 되잖아. 2차 방정식 풀이면 풀이 방법이 있는 거잖아. 인수분해하고 완전제곱식 가리키고 근해공식 가리키고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바꾸냐고. 그래서 다행이에요. 돌아왔어요. 컴백했습니다. 정말. 자 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줄 치셔야 되는 부분은 얘네가 지금 그래도 많이 양호해졌어요. 그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아 근데 표현은 진짜 좋아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fx가 0보다 클 때만 기준으로 정적분을 정의해놓고 나중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때려주잖아. 그렇지.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요. 간다. 정적분이라는 거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야. 미리 말하지만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솔직히 말하면 관계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 간단한 스토리 설명해 줄 테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미분하고 부정적분은 그 전에 있었어 이미. 이해했죠?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턴 형이 17세기, 16세기 때 이미 지금 끝이야. 1600년대 때 이미 뉴턴 형이 했어. 미분이라는 건 있었고 그거의 역연산인 부정적분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이름이 부정적분이 아니었어. 미분의 역연산이었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니즈가 생겼냐면 증기에 관한 이슈가 발생한 거야. 증기라는 거를 계산해서 샤를 형이랑 이런 형들이 부피와 온도에 관한 관계를 얻으면서 그때 증기 압력에 대한 힘에 대한 거를 막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증기가 압력이 되니까 실제로 지금도 증기로 화력발전소는 전기를 그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증기는 지금도 쓰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증기라는 거를 개발하려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압력이 일정한 용도의 물이 이제 끓어서 물이 부피가 될 거 아니야. 그때 정확한 부피 계산이 없으면 터져 기관이. 그러니까 조금 좁게 만들거나 그러면 이게 기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죽겠죠. 실제로도 초창기 근대 산업시설 때는 이 적분을 못해서 부피를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기관이 터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정확한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누가 모인 거예요? 수학자들이 모인 거지. 야씨 부피를 넓이라는 거는 확장되면 부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포럼에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가 어떤 사람이 되게 천재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가지고 만든 개념이에요. 자, 넓이라는 거를 구하는데 부정적분을 갖다 끼운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 거야. 그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정적분 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해했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래 연결돼 있던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아니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라는 원래 넓이를 구한다의 컨셉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얘를 갖다가 붙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때 이 넓이를 구하거나 이 부피를 구하는 이 컨셉을 정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 정적분 개념은 넓이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이해했나요? 나중에 이제 뭐 할 거야? 이 넓이를 구한다의 컨셉하고 부정적분을 어떻게 할 거야? 엮을 거야. 이해했나요? 이해했지? 자 그러면 정적분이 뭔지부터 배워야겠지? 정적분은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함수가 있어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스타트 지점이 있겠죠. 이게 좌표 평행이니까 x는 a, x는 b 라고 쓸게요. a부터 b까지의 넓이가 되겠죠. 여기는 y는 fx고요. 괜찮나요? 자 이랬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뭐예요? 시작점. 여기는 끝점. 누구를 적분할 거예요? 함수 누구야?
fx dx 라고 쓰면 fx의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되고 이때 넓이를 우리가 s로 불렀잖아요. 이 결과를 s라고 부르죠. 괜찮나요? 이해했죠? 약속이야. 근데 이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근데 fx가 음수일 수 있잖아. y값이요. 맞아요? 그때 이거의 넓이를 s라고 할 수 있게 넓이에요. 넓이는 양수야. 넓이는 양수인 거야. 넓이 양수 맞죠? 근데 정적분의 결과는요 음수로 나와요. 왜? fx가 뭐였기 때문에 0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왜 그러냐는 조금 나중에 할게요. 이거 정적 부정적분 엮을 때 해줄게. 알겠지? 그때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안 돼. 이해했어요? 다시 정적분의 정의만 하고 있는 중 A부터 B까지 fx라는 거 뭐라고요? x는 A하고 x는 B하고 함수가 둘러싸인 도형이 있죠. x축하고. 맞아요? 이 도의 넓이를 s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때 이 정적분은 이 결과랑 똑같을 거야. 왜? fx가 0보다 커나 같았기 때문에. 근데 f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아래쪽에 내려와 있을 때는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아진다고요. 이해했죠? 넓이의 부호가 반대로 나온 거지. 절대값을 씌우면 당연히 넓이가 되겠죠. 이해했나? 자, 그러면 함수라는 게 계속 0보다 크지 않고 계속 0보다 작진 않을 거 아니니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y는 fx야. fx ds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양수인 건 양수끼리, 음수인 건 음수인 것끼리 따로따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동시에를 못해.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어디까지 양수야? 어디까지예요? S1 미니가 어디까지야? B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B부터 C까지만 구획을 나눠주는 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양수로 나오고 음수로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S1이고 너는 마이너스 S2로 나오겠죠. 괜찮나요?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쪼개서 풀어야 돼. 한 번에 할 수가 할 수는 있는데 이 넓이를 따로따로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넓이를 따로따로 구할 거면은 이 친구에다 뭘 해줘야 돼? 미안. 잠깐만 다시. 친구들 잘 봐봐. 얘를 A부터 C까지 정적분을 때리면 S1에서 S2 넓이를 뺀 것처럼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뒤에 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뒤에 거에다 뭐 하면 돼? 절대값을 씌우면 되거나 아니면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지. 이해했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넓이, 이거 마이너스 S2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너가 뭐가 돼? 다시 넓이가 되겠지. 이해했나요? 이걸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A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죠. 모든 함수값을 다 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양수로 다 바꿔버리는 거지. 이해했나요? 넓이를 구하는 절대값을 씌워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컨셉은 이해됐습니까? 정적분이라는 것은 넓이를 구하고 있는 중이 현우야 봐야 돼. 안 돼. 아까까지는 복습 개념이었고 여기가 오늘 메인이야. 여기서 그래야 돼. 네. 이틀 남았어. 이제 하루 남았다. 이제 끝났고 오늘.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4번하고 2번, 3번으로 이동할게. 알죠? 4번 순서로 먼저 가르칠게요. 이건 또 꺼꺼리 났네. 씨. 아, 얘들 안 가르치고 애들 같아. 4번부터 먼저 할게요. 3번. 순서를 내가 바꿔놓는 거야. 위에 거 얘기하면 애들이 이해하냐고. 이게 갑자기 부정적분 나는데 이걸 연결시켜 놓는다고? 이거 당연히 이거 다음 이거 아니냐? 당연히 이거 다음 이거 순서 것 같지 않니? 여러분이 봐도 부정적분에 연결해놓고 그 다음에 2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왜 3번 4번을 어차피 다 가르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담아놓으면 알아서 가르치겠지 이건가? 이거 혼자 공부하는 애들 보면 헷갈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짜증. 시중교재가 좋긴 해. 시중교재가 엄청 좋아. 왜냐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레퍼런스하고 다 검토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나도 지금 검토하고 의견 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러면 걔네가 조율하고 다음번에 수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된 책인 거야. 이거 무려 한 10몇 년 동안 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없어. 개인이 만든 책보다. 그래서 그 인강쌤들이 다 좋은데 그 책이 별로인 거야. 개념책은. 개념책은 별로야. 수업이 좋은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씁니까? 개념을 되게 라이트하게 적어놓고 판서를 쓰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내 수업을 다 적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책을 내가 다 쓰면 이게 마스피스가 되는 거야. 개념서가. 수업을 다 그런 식으로 끌고 왔는데 개념서가 좋긴 한데 이런 문제가 있어. 나랑 좋게 말하면 조금 소극적으로 말하면 나랑 순서가 다르죠. 말하는 순서가. 근데 세게 얘기하면 안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지. 일단 해요. 나쁜 책은 아니야. 다 들어있어. 여기 위에 세 개 다 해야 돼. 그냥 순서가 좀 나랑 되게 다른 것 뿐이야. 난 4호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가자. 이게 핵심이야. 될까 이거? 일단 해볼게. 얘들아, 그럼 이거 한번 봐봐요. A부터 X까지 fx dx라고 하면 뜻이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헷갈리니까 fx가 양수일 때만 생각할게. 지금은 헷갈리니까. A부터 X까지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 인테그랄 A부터 S 플러스 HFX라고 하면 얘보다 살짝 큰 어디까지 넓이가 되겠죠. 맞나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인테그랄 A부터 S 플러스 H fx dx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본다면 말이죠. X자리에 못 온 거예요. X자리에 못 온 거예요. 그렇지. 빼기 A부터 X까지 fx dx 라고 쓰면 둘의 뭘 보는 거죠? 함수값의 차이값을 본 거죠. 그럼 x는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x부터 어디까지 가고 있어? x 플러스 h까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둘을 빼버리면 얼마예요? h가 되겠죠. 이때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볼게요. 그럼 내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넓이의 변화 양을 보고 있는 거죠. 다시 이 친구도 넓이 맞아요? a부터 어디까지? x 플러스 h까지. 너는 어디까지죠? a부터 x까지 넓이를 본 건데 h 값이 바뀌면서 이게 넓이가 바뀌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때 이 변화량들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 이걸 우리 뭐라 불러요? 넓이의 변화량이 되겠죠. 근데 넓이라는 식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플러스 h dx로 쓴 거니까 이걸 뭐한 결과가 나오겠어요? 미분한 결과가 나오겠죠. 변화량이니까 넓이의 변화량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근데 이제 다 왔어. 잘 봐봐요. 좀 어려운 생각이에요. 여기에 어딘가에 C를 잡을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중요한 거야. 자, C를 잡을게. 이 C는 어떤 C냐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아지게 만드는 C예요. 어딘가를 잡으면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어딘지 모르지 나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어딘가에 C를 이렇게 잡으면 이쪽 넓이하고 이쪽 넓이가 같아지게끔 만드는 C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거 C가 움직이다 보면 맞아요? 어딘가 있겠죠. 그 C가 이 C라고 해볼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는 어떨 것 같아? 같겠죠. 맞아요? 이 넓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이 초록색의 넓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높이는 뭐예요? 이 높이는 얘가 C, FC라는 점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높이는 F, C죠? 맞아요? 그리고 밑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H죠. 이 넓이 이해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근데 이 파란 넓이가 뭐냐면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이렇게 얘가 여기까지 넓이잖아요. 여기부터 이만큼의 넓이가 얘죠. 여기부터 요만큼의 넓이가 얘죠. 둘을 빼버리면 파랑이만 남아요. 여기서 얘를 빼면 이 퍼랭이만 남아요. 이해했어요? 이 둘을 뺀 게 얘네. 초록색이네. 맞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c 곱하기 h였겠죠. 아 맞아? 근데 잘 봐. 중요한 거야. 잘 봐. 얘는 이렇게 여기 얘를 높이로 하는 이걸 높이로 하는 사각형보다 넓이가 크겠지. 여기 요 사각형보다 넓이가 크겠죠. 그럼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h보다 클 거야. 요 x를 넣었을 때의 높이보다는 이 fc가 더 높을 테니까. 그 다음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를 높이로 하는 그 높이가 fx 플러스 h인 사각형보다 넓이가 작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fx 플러스 h 곱하기 h보다는 넓이가 작을 겁니다. 샌드위치 적는 거예요. 얘가 날아가면 어디로 가요? 결과가 얼마로 가요? fx. 자 날아가면 h 넘어갈 거지. 그럼 너 어디로 가요? 그럼 너 가운데인 너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fx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이런 거야. 이게 3번이에요. 얘를 미분하면 얘도 됐어요? 자 지금 아까 전에 동떨어져 있던 미분 개념이랑 미분이랑 그럼 뭘 엮은 거예요 지금? 정적 분위를 엮은 거예요 지금? 강제로 엮은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본인이 해버린 거야? 그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여기 s니까 t라는 문자를 쓴 거예요. 알겠죠? 이해했지? 요거 뭐냐면 a부터 x까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해했죠? a부터 x까지 넓이를
함수로 생각하는 거야. 왜요? x값이 바뀌면 이 넓이도 바뀔 테니까 이 넓이의 결과를 너라고 생각하는 거야. 함수 맞죠? 네. x값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거 맞아요? 맞지? 그 이 함수를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누구에 관해서? 그냥 x에 관해서 미분을 했겠죠? 맞아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f x였어를 증명한 거예요. 적어야겠죠? 내가 고집 안 피우고 그냥 얘 방식대로 갔어요. 아 들어야 된다 어쩔 수 없어. 이거 많이 어려운데 이거만 가져가면 돼. 저건 이걸 위한 토대 이것만 가져가면 돼. 일단 적긴 해야 돼. 부정적분과 정적분 관계는 또 쓰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 안 한 거야. 이제 갈 거예요. 이제 2, 3번 하신 거라고요? 아니 3번만 했어요. 아니 오늘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할 건데 일단 이거부터 하고요. 선생님 다행히 할 수 있지. 아니 이제 뒤는 쉬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뒤에 거인 거죠? 이제 뒤에 나올 거야. 이것보다 더 해요. 아 이것만 한다니까. 아, 여기 하나만 추가하자면 얘가 C 곱하기 FC 곱하기 H였던 거죠.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얘인 거예요. 알겠죠? 얘가 얘라는 얘기예요. 아. 한 번 더 해줘야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가 얘였어. 포인트 거야. 얘가 얘였어. 얘가 얘였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 좀 꺼져. 왜 이러는 거야? 넘어가자. 네, 영상을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다 쓰긴 했어요. 쓰고 있어요. 그림을 못 그리겠네. 죄송합니다. 그래. 시계 봤어요. 알아. 지금 뭐라 하실 것 같아서 말했어요. 지금 그럴 시간도 없어. 난 얘들아 이걸 왜 배웠는지 알려줄게. 네. 5분 안에 가능해요. 자, 이거 하나만 하자. 그러면은 이게 A부터 X까지 fx, dx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넓이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봐봐 얘들아. X에 A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A. 오. ADX. A를 집어넣으면 이게 A부터 A까지 fx, dx겠죠? 네. 그러면 넓이를 구할 건데 A부터 A까지 넓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좀 그래서 얼마겠어요? 0일 거예요. 넓이가 없을 거예요. 밑변 길이가 0이 되니까. 네. 이해했나요? 네. 네, 0일 거예요.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잘 봐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dx라는 거를 미분을 때렸다라는 거를 이 기호를 이렇게 쓰긴 할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친구를 x로 미분했습니다. 아까 그 기호랑 이거랑 같은 거 알겠죠? 얘를 미분했습니다라는 얘기랑 얘를 미분했습니다라는 얘기랑 얘가 같은 말인 거예요. 알겠죠? 네. 이해했어? 똑같은 말이야. 얘가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 방금 여기까지 했던 게 f x였어 이런 얘기잖아. 맞나요? 네. 그러면 너를 미분했더니 너가 나와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전까지 배웠다. 그게 뭐였지? 얘가 fx의 부정적 분중 하나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fx라는 애의 부정적 분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할게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dx가 이 친구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면 얘도. 그럼 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친구에다가 뭔가 상수함을 더했겠지. 이해했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얘가 부정적분 중 하나라며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x의 뭐 집어넣으면 0 된다고요? x의 양변에 a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는 0이죠. 근데 얘가 라지 fa 플러스 c였을 거 아니야. 맞아요? 결론 c가 뭐야? 넘어가면 마이너스 라지 f a였던 거야? 맞아요? 피나웨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dx는 라지 fx 빼기 라지 f a였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선생님? 아이 봐봐. 얘를 응용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에 뭐 넣은 거예요? 뭐 넣은 거예요? 뭐 넣었어 x에? b 넣었지? 이거 맞아? 근데 얘가 뜻이 뭐였냐면 a부터 b까지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였다며. 그 결과가 뭐 어떻게 구하면 된대요? 얘를 뭐해서? 부정적분을 구해서 위에 거 넣고 아래 거 넣어서 둘을 뭐야 해? 빼면 나오네. 자 뭐라고요? 다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잘 봐봐. 2차 함수예요. 그럼 내가 여기 1부터 2까지 넓이가 궁금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1부터 2까지 x제곱 dx를 하면 넓이가 나온대.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너 부정적분 하면 뭐예요? 부정적분 하면 얼마야? 3분의 1 x 세제곱. 맞아요? 맞아? 여기다가 뭐 넣고 2 넣고 그 다음에 1 넣어서 둘을 뭐 하래? 빼래요. 그러면은 2 넣어주세요. 2 넣어봐요. 2 x에 2 넣어봐요. 3분의 8 빼기 1 넣어봐요. 3분의 1을 둘을 뭐 하면 된다고요? 빼면 이 넓이가 얼마나? 3분의 7이 이 넓이 라고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원래는 정적분이라는 건 넓이를 구한다는 의미를 정의를 내렸던 건데 뭐랑 엮은 거예요? 부정적분이랑 엮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정적분의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 뭘 갖다 쓴 거예요? 부정적분을 갖다 쓴 거야. 요거를 완성하는데 100년 걸렸어. 완벽하게 식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근현대로 왔어요. 이제 19세기로 온 거예요. 수학 레벨이 19세기 수학자들이랑 대화가 돼요. 이걸 알면 걔네들의 화두는 이거였거든. 거기 최고 수학자들이랑 이쪽 분야에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전역분 암? 그럼 걔네들이 너 그거 암?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똑똑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자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절로 가면 우리가 이걸 하면 근현대까지 오고. 이해했나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시절 왜 했는지 알겠죠? 이거 왜 했는지 알겠죠? 뭐 하려고? 이거 별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적분의 계산. 정적분의 계산. 계산할 때 뭐 쓴다? 뭐 쓴다? 부정적분. 정리 한번 해보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게 부정적분과 전적분의 관계 맞아요. 숙제는 뒤에 필수 예제만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부분은 연산 부분이라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알겠죠? 전적분의 성질은 어떻게? 어디요? 거기는 일단 지금 주세요. 일단은 지금 요거 안 것만으로도 나 오늘 수업 굉장히 많이 했어. 근데 사실 알진 않았겠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겠죠. 근데 정적분의 성질을 안 했는데 오늘 필요가 있어요? 응?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확인 체크해서 나 찍어줄게. 이거 몰라도 되긴 하는데. 잠깐만. 그럼 어디까지 하냐면 필수 2까지만 딱 해봐. 알겠죠? 알겠지? 필수 2까지 딱 해봐. 확인 체크 있죠. 아 확인 말고 필수만. 숫자 이거 앞에가 있구나. 앞에가 있으니. 근데 앞에도 그 풀어보시고 지금 받았긴 할 건데 부정적분 쪽이요. 거기는 아마 지금 많진 않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